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 네. 별일 없었죠, 여러분? 네. 또, 제가 새벽에, 네, 또 하게 됐네요. 아, 뭐, 늘 미리미리 하고 싶은데, 네, 꼭 새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많이 따뜻해지고, 근데 약간 이제 벚꽃이 지고, 개나리가 지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네. 좀 시간을 내서 네, 좀 이제 꽃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춘객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상춘객? 예전에 이제 뭐 뉴스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봄나들이 이제 뭐 가잖아요. 가족끼리도 가고 이제 연인들끼리도 많이 가는데 네, 뭐 요즘에 저도 바쁘고 학생 여러분도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시겠죠. 개인 사무가 많이 바쁘시겠죠, 여러분. 네, 저도 네, 늘 바빠서 이제 새벽에 시간을 내서 또 녹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 아, 네, 뭐 하여튼 놓여 있는데, 네, 음,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늘 제가 이제 공지사항 강의 자료 올릴 때 썼던 것처럼 좀 바람을 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제 어제는 잠깐 여담인데 어제는 뭐 그 약간 서울 시내에 있는 것 중에 약간 높은 곳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어느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약간 언덕에 지어진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언덕 위에 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고 이렇게 전망이 되게 좋더라고요. 학교가 높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제 뭐 미세먼지도 많이 없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해서 어제 그 자유로운 혼자의 어떤 자유 시간을 만끽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서 본인의 어떤 기분을 달랜다? 기분을 달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5주차 강의를 다 못했죠. 그쵸? 이 5주차 강의를 못했고, 자, 5주차 강의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자, 헌법의 보장, 즉 헌법의 수호 그런 거죠. 자, 헌법 보장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 헌법 보장의 유형, 그쵸? 보장 시기에 따라서 위기 상황 여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봤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 자신을 위해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즉, 뭐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보장이 뭐가 있고, 국회에 의한 보장이 또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에 의한 보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생각이 좀 나세요, 여러분? 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여러분. 네, 뭐 생각이 안 나야 정상 아닌가요? 생각이 나면 네, 로봇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다 생각이 안 나겠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뭐 사람이라서 저번 주에 제가 강의했던 것들이 어떻게 강의했는지 영상을 보지 않는 한 저도 다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네, 여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헌법의 보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즉, 헌법의 보장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헌법이 자신의 보장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 안에 본인을 지킬 규정을 스스로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헌법의 보장 중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헌법도 헌법 자신이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안에 자신을 지킬 그런 조항이 있죠. 네, 자신이 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국가다. 그럼 이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의 본인의 어떤 법적 효력, 헌법적 효력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 본인 안에 스스로 그 조항들을 스스로 명시를 해놨죠. 그게 이제 헌법의 보장이고,
자, 그런 이제 헌법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보장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는 어떠한 헌법 보장을 해야 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뭐 국회는 또는 뭐 헌법재판소는 또는 법원은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고, 오늘 배울 거는 자, 저항권이라는 건데 여러분, 저항권. 자, 저항권 하면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의거가 나오죠. 419 의거. 네. 이게 나오고 이 저항권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저항권은 뭐냐면 그 헌법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거죠. 최후의 보루.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 보장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네, 그럼 저항권인 거죠, 여러분. 네. 즉 저항권은 뭐냐면 자, 헌법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 보장을 위해서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 또는 헌법이 정해놓은 어떠한 방법을 모두 시도하더라도 네, 그 방법을 모두 시도하더라도 그 헌법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항권. 즉 저항권의 핵심은 뭐예요, 그럼? 헌법 보장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법 보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저항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헌법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저항권은 헌법 보장의 최후의 방법,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헌법이 정해놓은 헌법 보장의 방법, 즉,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정해놓은 방법, 으로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그 헌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저항권인 거죠. 즉 저항권의 그런 목적은 뭐예요? 헌법에 보장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국민들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 자, 저항권 들으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면 되냐면, 아, 말이 좀 꼬이네요. 새벽이라서. 저항권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아, 이건 헌법의 보장이구나. 헌법 보장의 최후의 방법이구나. 이거랑 동의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저항권 딱 가서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아, 이건 헌법 보장의 최후의 방법이다. 이게 생각나면, 이거 100점인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좀 더 고상하게 한번 가볼까요? 고상하게. 네. 저항권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권력에 의해 그렇죠, 여러분. 누가 헌법을 파괴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헌법 적대적 세력도 헌법을 파괴할 수 있지만 주로 즉 헌법의 규정을 주로 침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가 권력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서도 헌법 소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권력, 국가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뭘 제기할 수 있어요? 네,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즉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자 국가 권력이 자주 헌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가 권력이 헌법을 침해도 하지만 좀 더 심하면 헌법을 파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음. 그러한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자, 여러분, 저항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부터 권리까지 거의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죠, 여러분.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게 뭐냐? 자,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침해가 아니고요. 여러분, 중대한 침해. 네, 중요하죠. 이 그냥 가벼운 침해와 중대한 침해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중대한 침해예요? 헌법의 기본 원리인 거죠, 원리. 자, 헌법의 기본 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지면 헌법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성실하게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렇죠. 국가 권력이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뭐 국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그런 분들 그런 애들 그런 분들이 네, 그런 이제 분들이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뭐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런 기본 원리에 중대하게 침해를 가해요. 누가? 국가 권력이. 침해가 행하해지고, 그렇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나 그거 헌법 지키지 않겠다 이런 거죠.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단순한 어떤 가벼운 침해가 아니고요. 헌법 기본 원리라는 것은 헌법이 구성되고 헌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규율이 되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는 당연히 헌법의 전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침해가 자,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자,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목적이에요? 헌법을 보장하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 그렇죠. 합법적인 구제 수단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해놓은 어떤 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 도저히 이 헌법의 그 국가 권력이 침해를 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를 하고 있고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국민이 그 침해되고 있는 국가 권력을 헌법이 보장해 놓은 그런 합법적인 구제 수단, 즉 법령 헌법이나 법률이 뭐죠? 규정해 놓은 그런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 헌법 보장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하시나요? 없는 경우에 자, 국민이, 그렇죠. 누가요?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 그렇죠. 자기의 기본권인 거죠, 여러분. 헌법에 자기의 기본권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 그렇죠. 를 지키기 위해 뭘 지켜요? 국민의 기본권, 국민이 자기의 뭐죠?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거죠. 자,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뭘로? 실력으로, 물리적인 힘인 거죠, 여러분. 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가 바로 뭐냐? 네, 저항권인 거죠, 여러분. 자, 저항권에 그러면 이 세부적인 구성 요건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 국가 권력. 네, 이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중대한 침해인데 그 중대한 침해가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 놓은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뭐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 헌법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그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고, 네 번째로 뭐죠? 누가요? 국민이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경제적 이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네. 자기의 권리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렇죠. 경제적 이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 권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뭘로 저항하는 권리라고요? 물리적인 힘, 실력, 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저항권이다. 저항권은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헌법 보장의 최후의 방법, 그렇죠.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요건 다섯 개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이거 요건 다섯 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게 저항권이구나. 그쵸, 저항권이구나. 그것도 담아놓기 힘들거나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항권은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최후의 방법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저항권은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개념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자, 저항권하고 비슷한 유사 개념이 이 시민불복종과 국가기득권, 그다음에 혁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저항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저항권과 좀 다른 경우인 거죠, 여러분. 자, 저항권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불복종이라고 있는 거죠. 시민불복종. 이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자, 개별 법령이나 명령에 대해, 자, 국가의 어떤 국가가 정한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법령들이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뭐죠?
헌법부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자치법규, 뭐 행정규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령. 그렇죠. 자, 시민법적은 그런 개별 법령, 전체 법령이 아니고요. 자, 어떤 개별 법령이라든지 또는 명령. 그렇죠. 명령은 누가 내릴 수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명령이 개별 법령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령, 개별 법령이 아니고, 즉, 법령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명령은 다 법령에 속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법령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부르니까. 여튼,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이런 개별 전체 법령이 아니고요. 개별적인 법령, 그렇죠. 개별적인 법령이라든지, 명령에 대해 그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그쵸. 어떤 국가가 개별 법령을 정했거나 어떤 개별적인 명령을 발했는데 그 개별 법령이나 명령이 왜 발했어요? 국가가 왜 개별 법령을 제정하고 명령을 발해요? 당연히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요. 우리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거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률을 제정해야 비로소 그 법률의 근거에서 어떤 행위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개별 법령이나 명령은 목적이 뭐예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개별 법령이나 명령에 대해 그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개별 법령이나 명령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만드는데 자, 얘네들이 목적을 하고 있는 그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게 뭐예요? 시민불복종인 거죠.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 보장 자체가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헌법 보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쵸? 국민들이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하는 권리임에 반해서 자, 시민불복종은 어떤 헌법의 보장이라든지 자,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어떤 개별적인 법령 또는 명령에 대해 그 그 개별적인 법령이나 명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이 뭔가 이상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이 나는 것처럼 그거 안 된다 이런 거죠. 야, 그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 그 개선할 목적으로 자 비폭력적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죠. 국가가 뭔가 이렇게 개별 법령을 제정했는데 국민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비폭력으로 항의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시민 불복종인 거죠, 여러분. 요즘 한참 그 뉴스에 미얀마 사태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이제 뭐죠? 그 군이라든지 경찰이 총격으로 인해서 네, 완전 인권이 무참히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짓밟히고 있는데 원래 미얀마에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었고요. 네. 시민들 이제 어떤 미얀마 어떤 군부에 대한 그런 항의의 표시로 시민들이 이제 어떤 불복종인 거죠. 시민 불복종의 하나로 출발했는데 자, 이 시민 불복종 하나로 출발한 이 미얀마 이 사태가 자, 어떤 그 군부 그쵸? 미얀마 지금 실세죠. 그쵸? 네,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제 총격이나 이런 이제 강경 진압인 거죠. 네. 이런 잔인한 어떤 강경 진압을 하면서 사람들의 무고한 이제 목숨을 해쳐가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 혹시 미얀마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뭐 지금 그 뭐죠? 외대도 그쵸? 그 지지생명 냈죠? 네, 30 몇 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지지생명을 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뉴스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저렇게 사람들 할 수 있나?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광주 5.18 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뭐 비교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거랑 거의 비까비까 할 정도로 지금 되게 심각하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사실 정말 파리 목숨으로 그렇게 여기는 지금 미얀마 지금 그 뭐죠?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분들, 네, 그 사람들, 네, 되게 나쁜 나쁜 사람인 거죠, 네. 네,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인터넷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뭐죠? 뭐라 그러죠? 좀 잔인한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경악할 정도로 어떤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이제 미디어에 떴는데 여러분들은 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네. 죄송해요. 네, 네, 강의 시간에 네,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여튼 그 미얀마 사태도 어떤 군부가 실세를 장악한다, 국가의 실세를 장악한 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복종 형태로 처음에 시작은 됐지만 자 이네들이 뭐죠? 어떤 강경 진압을 하게 되면서 뭐 총도 쏘고 정말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서 네, 좀 이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앗아갔는데, 자, 그런 것도 초기에는 아마 시민불복종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네. 자, 네. 네, 시민불복종을 설명하다가, 네, 시민불복종,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자, 결국은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권과 달리 어떤 개별 법령이나 명령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국민이 비폭력으로 항의죠. 비폭력적으로 나는 여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시민불복종이고, 이 시민불복종이 앞서 얘기한 이 저항권과 다른 이유는 자, 보충성의 제약이 없다. 그리고 폭력 수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이 된다. 일단 폭력 수단을 배제한다. 자, 저항권은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있죠. 자,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항권이지만, 자, 시민불복종은 비폭력, 즉 폭력 수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이 되고, 또 보충성의 제약이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저항권 같은 경우에는 뭐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즉 뭐냐면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그렇죠,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항권인 거죠.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저항권에서는. 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들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죠?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 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들이 다 있어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 다른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게 바로 저항권인데 그럴 경우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는 것 이런 거죠. 즉 뭐냐면 저항권은 자 어떤 국가 권력이 헌법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데 이 중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 그 합법적인 방법들을 다 써봐요, 먼저. 다 써보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저항권인 거죠. 마지막에 정말 네, 죄송합니다. 그 최후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저항권인데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시민불복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개별법령은 명령에 대해서 그 정책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자, 비폭력적으로 항의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지만, 이 시민불복종이 저항권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저항권은 마지막 수단인 거죠. 네.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저항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다른 합법적인 구사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다 안 하고도 그냥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불복종이죠. 즉, 뭐가 없어요? 보충성에 제약이 없는 거죠, 여러분. 네, 보충성에 제약이 없는 경우. 자, 이 경우가 바로 시민불복종이 되겠습니다. 이 시민불복종과 저항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폭력을 수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폭력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은 어떤 국가의 개별적인 개별 명령이나 개별 법령, 그 법령에 항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시민불복종이 되겠습니다. 자,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시민불복종의 주체.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주체는 같죠? 누구예요, 여러분? 국민이겠죠. 네, 국민. 네,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국가긴급권이라고 있는데, 자, 국가긴급권은 뭐냐면 국가의 자구행위. 자, 자구행위가 뭐냐면 스스로 살려는 행위죠, 여러분. 네. 네, 국가의 자구행위는 뭐냐면, 자, 자구행위라는 그 자체의 개념은 뭐냐면 국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걸 바로 자구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가의 자구행위다. 자,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자구행위로 자, 국민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행사가 되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국가 기관에 의해 행사가 되는 거죠. 자, 국민에 의해서 행사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국가 경비권이라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행사가 된다. 자,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임에 반해서 당연히 국가 긴급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국가 기관의 권리인 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가 긴급. 우리나라 헌법에 긴급명령권이라고 있죠. 긴급 경제 재정 처분 명령권. 국가가 어떤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국회의 어떤 동의나 승인을 받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권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아, 죄송합니다. 계속 네. 저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아니고 네. 여튼 한 소리고요. 자, 원점으로 넘어와서 국가 긴급권은 어떤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어떤 국회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어떤 국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 자, 이게 바로 이제 국가 긴급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가 긴급권은 결국은 국가의 자구행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국민이 아니고 국가 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저항권의 다른 점은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의 권리인 거고, 즉 국가기관은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까 그렇죠. 저항권이 뭐라 그랬어요? 국가 권력에 의해 자, 헌법이 침해가 되니까 당연히 저항권의 행사 대상이 국가기관이죠. 그렇죠. 국가기관은 저항권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이거와 이게 바로 국가 긴급권과 저항권의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